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생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저는 다짐했던 결혼 사역이 무색하게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여 저를 우습게 보고 제 소중한 것을 앗아간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친정아빠와 은행을 다니던 어릴 때 추억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은행이 하나 있는데 아빠가 월급을 받으시면 늘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주신다고 용돈 받은 걸 모아서 저금하러 은행에 제주처럼 들어들곤 했어요. 은행에 갈 때마다 은행원 언니들이 매일 따뜻하게 절 반겨주고 다정하게 대해줘서 저는 은행에 대해 좋은 기억만 가득했어요. 그래서인지 대학을 졸업하고서 자연스럽게 은행원이 됐답니다. 사람들이 와서 쌈짓도 꺼내 저축하는 걸 보는 것도 좋고 모아둔 돈 찾아가는 모습도 보기 좋고 직업적으로 참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제게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은행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은행에 있던 선배가 제게 남자를 한 명 소개해줬어요. 남자는 사무직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조건이며 성격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순박해 보이더라고요. 당시 제 나이가 33이어서 친구들은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에 대해 조바심을 느끼고 있었죠. 집에선 왜 결혼 안 하냐고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이미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으니까 엄마도 손주 보고 싶다고 농담처럼 자주 얘기하시곤 했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결혼을 서두르게 됐나 봐요. 남편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지금도 후회되는 게 너무 짧은 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한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았는데 덜컥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다니요. 당시에는 집안 어른들끼리 상견례를 하고 날짜가 나와버리니까 시집 가야 되는구나 하고 어영부영 결혼한 것도 있긴 해요. 결혼이라는 건 누구보다 신중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제게 일어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란 생각을 하곤 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서도 전 은행 일을 계속했어요. 제 직업 만족도도 최상이었고 무엇보다 결혼 때문에 제 커리어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첫째를 임신하게 됐는데 입덧이 좀 있긴 했어도 일을 그만두진 않았어요. 첫째를 낳고서도 일을 계속했는데 문제는 둘째가 생기면서부터였죠. 하나일 때보다 아이가 둘이 되니까 그쪽 힘에 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군다나 큰애가 너무 말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게 마치 제가 집에서 애들을 돌보지 못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더라고요. 계속되는 은행 순환 업무에 지치기도 했고 그때 갑자기 고객 클레임이 쏟아지기도 한 상황이라 스트레스를 가중으로 받았어요. 결국 전 집안일과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은행을 관두기로 했죠. 은행을 그만두는 데는 많은 고민이 뒤따랐어요. 그동안 누구보다 제 직장에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했던지라 이렇게 그만두는 게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선 그만두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남편에게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자 석연찮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은행을 관두고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죠. 제가 은행을 그만두자 큰애가 자주 아프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전에는 아파서는 안 될 아이처럼 씩씩하다가 엄마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는 차라리 제가 돌봐줄 수 있는 지금 아픈 게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죠. 어머님은 마치 큰애가 아픈 것이 제 탓인 양 말씀하시더군요. 얘는 어쩌자고 맨날 아프고 그러냐. 일주일 유치원 다니는 거 하면 또 다음 일주일엔 감기에 걸려서 골골대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요즘 유치원에 감기가 도는 모양이더라고요. 괜히 조금 나았다고 보냈다가 더 심해질까 집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돌봐줄 수 있으니 굳이 보낼 필요도 없고요.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라. 애들 일부러 아프게 두는 거 아니야.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런다. 너 일 다닐 땐 애들이 멀쩡했는데 일 그만두고 집에서 노니까 갑자기 애들이 아픈 게 이상하지 않어? 게다가 매주 병원에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럴 리가 있나요? 이맘때 애들이 자주 아프기도 하고 큰애 다니던 유치원에 장염이며 독감이 돌고 있는 상태라 애들이 한 번씩 돌아가며 아팠대요. 매주 병원에 데리고 가는 제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저도 애들 아프면 속상해요, 어머니. 잠도 못 자고 돌봐야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아무리 독감이며 장염이 돈다고 해도 이렇게 돌아가며 아픈 게 이상하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뭐냐? 하여간 내 아들만 불쌍하다. 논행원이라고 해서 옳다구나 싶어 결혼시켰더니 애들 낳고 이렇게 자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 게다가 애들은 이렇게 자주 아프니 병원비도 많이 들고 말이야. 앞으로 집에서 펑펑 놀면서 우리 아들 돈 뽑아 쓰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어머님도 자식 키워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일부러 애가 아프도록 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얘가 눈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대드는 것 좀 보게. 그동안은 네가 철면피 가변을 쓰고 살고 있었나 보구나. 그래,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꼭 참고 어떻게 살았다냐. 하긴 내가 너 처음 볼 때 알아봤다. 얘가 표독스러워 보이는 게 영 인상이 좋지 않더라고. 그래도 은행원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일 그만둘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 어디 할 말이 더 남았냐? 저 하고 싶은 말 발에 반도 못했어요. 제가 일 그만두고 나서 어머님이 묘하게 저를 구박하시는데 솔직히 저 너무 서운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어머니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싶어서 애썼어요. 근데 돌아오는 말이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아이고, 애가 사람 잡네. 내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날 이렇게 모함하냐. 아무래도 애들 아픈 게 이상하다고 밖에 더 했어.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아. 어머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들 아픈 게 꼭 제 탓인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겼을 일이지만 그날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한테 대들고 싸웠죠. 어머님은 제게 더 이상 말로 통하지 않다 느꼈는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지금 자기한테 어떻게 하든지 와서 보라면서 야단이셨죠. 남편은 그날 반차까지 쓰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이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리는 그저 손주가 걱정될 뿐이었는데 자기를 못된 시어머니 만들었다고 하면서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리 장에 표독스럽게 눈을 치켜뜨고 있었던 어머님의 반전 모습이었죠. 저는 너무 황당해했고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님은 남편 품에 안겨서는 끝까지 훌쩍거리면서 집을 나가시더군요. 어머님을 데려다 드리고 온 남편은 제게 화를 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이지 않냐? 어른한테 그렇게 대들면 되냐? 엄마가 충격받아 그런지 말도 잘 못하신다 등등 온통 어머님에 대한 얘기뿐이었어요. 상처받은 제겐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없었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전 남편은 놓아버린 것 같아요. 내 사람이 아니다. 어차피 내 편이 아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단정 지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결혼 이후 남편의 행보는 철저히 신에게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제게 그 사람은 애들 아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답니다. 아무튼 그 일이 그렇게 일단락된 것 같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제 뒤에 불난집에 기름 붓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시댁의 남편의 형, 즉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까지 장가를 안 가고 계셨거든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결혼한단 말이 없어 시부모님의 근심 걱정이 아주 컸어요. 어머님의 유일한 걱정이기도 했죠. 이버릇처럼 우리 큰아들이 결혼해서 손주 낳으면 좋겠다를 매번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저보고 괜찮은 여자 없냐고 탁달을 많이 하셨고, 근데 그런 아주버님에게 여자가 생긴 거예요. 아주버님 일하는 직장에 새로 들어온 사원이라고 했어요. 아주버님보다 나이는 좀 어렸지만 저보다는 2살이 많은 분이셨죠. 아주버님은 이미 hun기를 놓친 나이라 그런지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시부모님들은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그렇게 저한테 형님이 생겼어요. 매번 저 혼자서 모든 일을 떠맡고 살다 보니 제가 맏며느리라는 느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진짜 맏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전 반가운 마음이 더 컸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동질감도 있었고요. 왜 보통 동서랑 형님 사이에서 어머니 욕도 하면서 죽이 척척 맞지 않나요? 약간 그런 잠입빈 미래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죠. 왜냐면 형님이 저희 집안에 들어오면서 어머님의 잔소리가 더 심해졌거든요. 저와 다르게 일을 하는 형님이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어머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죠. 저는 그 뒤로 완전히 찬밥 신세였답니다. 그리고 형님이 들어오고서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동안은 음식을 혼자서도 맡아 했던지라 이번에야말로 형님과 나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를 부엌에 밀어넣은 어머님이 대뜸 저 혼자 음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무리 그동안 제가 혼자 해왔다고 해도 말이죠. 이제 형님도 저희 식구 되셨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보다 양도 많이 늘어서 저 혼자 하는 건 무리인데요. 얘는 그게 지금 뭔 소리냐? 큰애가 주중에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고 명절 들어와야 한 번씩 쉬는 앤데 노순 음식을 시키고 그런다냐? 게다가 얘가 이제 시집와서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 당연히 네가 해야지. 그리고 큰애는 먼 길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어서 들어가 쉬어라. 저 혼자서 이걸 다 하라고요? 그럼 어머님이라도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 하면 엄청 오래 걸릴 텐데요. 어머 기가 막혀서 원. 부엌도 좁은데 뭐하러 둘이서 야단을 부리냐. 그리고 넌 다 늙은 셰미 일 시키고 싶어? 이제 집에 며느리도 둘이나 들어왔는데 내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냔 말이지. 암튼 일단 어른들 시작하시니까 밥이나 뚝딱 해서 차려라. 넌 집에서 노는 애가 이 정도도 못하면 하는 게 뭐야. 아휴, 손이라도 빨라야지. 손도 느려 터져서 원. 며느리가 들이면 뭐예요 어머니. 어차피 일하는 건 저 혼잔데요. 넌 어쩜 말 한마디를 지지 않냐. 친척들 와 있으니까 내가 이쯤에서 끝내는 거다. 아니었으면 너 오늘 나한테 아주 혼낼 줄 알아. 뭐하러 그러고 섰어? 얼른 밥부터 앉히질 않고. 어머님은 툴툴거리면서 제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일을 시키고서는 거실로 가서 친척들이랑 수다를 떠느라 바쁘셨어요. 그러면서 맏며느리 자랑을 엄청 하셨죠. 늘씬하고 예쁜 데다가 나이도 어리고 직장도 다니는 애라면서 대놓고 저랑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배경으로 들으며 음식을 하는데 진짜 서글프더라고요.
결국 혼자서 모든 일을 떠맡게 된 저는 바쁘게 움직여 밥상을 차리고 또 제사 음식을 부지런히 했죠.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군요. 여적 이런 게 저 그거냐? 얼른 해야 제사를 지내지. 그러다 오늘 밤새겠다. 다들 너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형님은 뭐하고 계세요? 음식 거의 다 됐으니까 접시에 올려서 차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라도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넌 큰애가 보통 앤 줄 알아? 장차 우리 집안의 장손을 낳으래다. 그런 애한테 음식을 나르라고 시킬 수가 있어. 잔말 말고 얼른 옮겨다 상 차려. 그 순간 열이 받아서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밥 준비부터 제사 준비까지 다 했는데 설거지에 과일까지 갖고 오라고 시키다니요. 제가 무슨 이 집안 몸종인가요? 친척들 다 모인 곳이라서 참고 또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서 우스운 취급받으며 있느니 차라리 대바라진 며느리 한번 대고 마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참고 있다간 병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로 짐 챙겨 들고 친정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친척들은 물론 어머니도 매우 당황해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짐을 챙겨서 곧장 친정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어요. 어머니에게서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지 않자 이번엔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곧장 시댁으로 돌아와 싹싹 빌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가면 제사는 어떻게 지내며 설거지는 누가 할 거냐고 하면서요. 저는 진짜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쫓아나와서 저를 보듬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인간은 진짜 구제불능이더군요. 제가 당하는 걸 봐왔으면서도 제 저는커녕 어머님 편인 남편 놈 때문에 더 열이 치솟았어요. 저는 그만큼 부려먹었으면 됐지 부려먹을 게 더 남았냐고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 전화를 끊었어요. 친정에 도착했는데 친정엄마가 남편을 왜 같이 안 왔냐고 묻더군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친정에 저 데리러 올 생각도 없는 남편에게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친정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엄마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눈치채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명절 내내 남편은 어머니 화 풀어주느라 바빠 친정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죠. 그 일로 일에 저는 단단히 화가 났고 돌아와서도 한동안 남편이랑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말을 안 하니 답답한 건 오히려 남편 쪽이었죠. 결국 자기가 치고 들어가더군요. 남편은 그 뒤로 어머님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한 소리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웃는 낯으로 어머니 뵐 자신이 없다고 말했고 그 뒤로부턴 적당한 거리를 뒀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시댁이랑 최대한 안 보는 게 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시댁 갈 때 형님이랑 같이 가게 되면 그날은 저만 노동하고 오는 날이 되니까 굳이 자처해서 자존감 깎을 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최대한 시댁 가는 걸 멀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전에도 느꼈지만 남편이 종종 애들 간식비나 병원비 같은 걸로 눈치를 주더라고요. 제가 카드를 했으면 남편에게도 내역이 전부 전송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허튼 데다가 돈을 쓴 것도 아니에요. 일을 그만두면서는 저를 위해서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주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불만이 많아 보였죠. 솔직히 애들 병원비가 간식비가 얼마나 한다고 혼자 벌어 혼자 생활하니까 힘들다고 투덜거리는데 그때 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치사하게 애들 먹이고 병원 가는 것 같고 뭐라고 하니까 저도 돈을 벌어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남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겠더라고요. 취직하는 게 쉽지 않아 혼자 끙끙 앓다가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어요.
경력 단절 기간이 길진 않지만 어쨌든 일을 한번 놔버리니 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했더니 엄마린 그런 생각하고 사지 말라 하시면서 넌 이미 세상에서 제일 귀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냐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라는 직업은 가장 힘들고 고되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어 홀로 분투하는 힘든 직업이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을 챙기라고 조언도 해주셨죠. 엄마와 통화를 끝내고 보니 제 스스로 마음을 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자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겠냐 싶었고 그 뒤로는 일 찾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마음의 눈을 넓히니 일자리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은행일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무한 저였던지라 약간 주저함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나이 때 뽑는 일거리들은 거의 다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가 많았고 우선 이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싶어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 일이 익숙해지자 그 다음에는 서빙 일을 해보고 그 일도 어느 순간 익숙해지자 다음에는 마트 캐셔로 일했어요. 은행원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 캐셔도 마찬가지라 그런지 제 적성에 잘 맞더군요. 그래서 캐셔 일을 제 일로 삼기로 마음먹었죠.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도 좋았고 일을 하면서 생활의 활력소도 많이 커지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재미도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크게 다툰 명절 이후로 많이 대면대면한 상태였거든요. 물론 아직 명절이나 생신 때는 찾아뵙긴 했지만 정말 형식적인 걸로 바뀐 지 오래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일을 시작하자 어머니도 더 이상 꼬투리 잡을 일이 없으신지 제게 별 말씀 없으셨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일하는 마트에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정신없이 계산하느라 몰랐는데 계산대 앞에 어머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시 얘기나 하자고 하셨어요. 근무 중이라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었는데 워낙 서서 눈치를 주시니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자기가 잠시 봐주겠다며 얘기 다녀오라 그래서 어머니가 오랜만에 툭대를 했어요. 난 또 어디서 일하나 했더니 동네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냐? 너 여기 있다고 동네 엄마가 그러길래 내가 설마 했는데 정말 일하고 있을 줄이야. 세상에 남사스러워서 말이지. 왜 여기서 일한다고 말 안 했어? 어머님이 딱히 물어보지 않으셔서요. 근데 캐셔가 뭐 어때서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됐다. 여러 말할 것 없다. 당장 일이나 관둬라. 일을 관두다뇨.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구한 직장인데요. 저 여러 일 전전하면서 이 일 마지막으로 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 익숙해져서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요. 내가 쪽팔려서 그런다. 며느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캐셔 일하고 있다고 소문나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은행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자랑할 맛이 좀 나더니 왜 하필 여기서 일을 하냔 말이지. 다른 데로 옮기던가 해. 제가 어머니 체면까지 생각해서 일을 옮겨야 되나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이 지점이 좋아서 여기로 온 거라고요. 어머님이 결혼할 때 시댁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신혼집도 일부러 근처로 잡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만한 직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러 온 거면 돌아가세요. 얘가 뭘 잘했다고 돈은 똑바로 뜨고 내들어.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저는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붓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복귀했죠. 그날은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바로 남편에게 쫓아가서 이 모든 걸 알리고 한바탕 난리를 쳤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상외로 남편이 조용하더군요. 어머님이 웬일로 아무 말씀이 없으셨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결국 일어난 일은 일어나고야 말더라고요. 퇴근 후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술 한 잔 걸친 남편이 들어와서는 소파에 들어 누우며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가 요즘 생활이 좀 힘드신가 봐. 아빠 연근이 있긴 한데 나이 드시고 어디 놀러 가실 때 돈이 부족하다 하시더라. 여유되게 쓰고 싶은 모양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제 당신 돈도 벌고 있으니 엄마 용돈 좀 드리면 어떨까? 뭐 역시 그 소리 할 줄 알았다. 어머님이 며칠 전에 나 봤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때 분명히 제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난 싫어. 나는 아직도 나 돈 못 벌고 집에 있다고 구박하시던 어머님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직까지 앙금 남아 시댁에 잘 안 가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드려야 돼? 아니 아직도 그 옛날 과거에 얽혀서 살아. 너 진짜 나이 흙 먹었다. 이쯤 되면 남들은 다 있겠어.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얘기야. 이제 엄마는 당신 돈 못 번다고 구박 안 하잖아. 그거야 내가 돈 벌어 다니니까 하시는 소리겠지. 그리고 어머님이 구박 안 하신다고? 내 직장 찾아오셔서 나한테 일 그만두라고 창피하다고 하신 분이셔. 근데도 내가 번 돈을 받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쉬고 싶어서 쉬어? 상황이 날 그렇게 만들어서 쉬었을 뿐인데 어머니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집에서 펑펑 놀면서 남편 돈이나 초낸다고 하셨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용돈 해드려? 됐다 됐어. 너한테 얘기한 내가 바보지. 관두자고. 엄마한테는 내 월급 쪽에서 용돈 드릴 테니까. 알았어? 남편의 용돈 드리자고 하는데 기가 차더군요. 어떻게 제게 용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돈 안 번다고 그렇게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직장 다닌다고 돈을 받아다녀. 근데 남편은 역시 어머니 편이었어요. 근데 얼마 뒤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을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퇴근 후 집에 있는데 형님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제가 시댁이랑 거리감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부쩍 형님한테 의지를 하시곤 했거든요. 형님은 늘 마지못해 그런 어머님을 받아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머니 때문에 신세한테 나러 전화하셨나 보다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동서 잘 지내고 있어? 난 요즘 죽지 못해 살아. 아니 어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거야? 주말인데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하라고 날 깨우시지 뭐야. 내가 미쳐. 어머님이 지금 형님네 가 계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어머 동서 몰랐어. 며칠 전에 짐 싸들고 우리 집으로 오셨잖아. 아니 근데 근처에 고모님도 있는데 굳이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잖아. 어쩌겠어. 동서가 어머님 나몰라라 하니까 나라도 모셔야지 어쩔 수 있어. 하여간 비위 맞춰드리느라 죽을 맛이라니까. 형님 숨 드시겠네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죄송하네요. 어머님이 며칠이나 있다 가신대요. 동서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야. 이상하네. 동서 내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어머님 또 리모델링 하잖아. 그래서 있을 곳 없으셔서 우리 집에 와 계신다는 건데 적어도 한 달은 와 계실걸?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갑갑한데 일을 어째? 동서도 한 일주일만 어머님하고 있으면 안 될까?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며칠은 같이 있을 수 있잖아. 같이 있다 보면 앙금도 좀 풀릴 수 있고 말이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1억을 해주다뇨.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동서 왜 그래? 도련님이 시댁 리모델링 하라고 1억 지원해줬다는 얘기 못 들었어? 동서랑 같이 모아둔 돈일 텐데 어쩜 그걸 말도 안 하고 드린 거야. 내가 괜히 입방정 떨었나 보다. 미안해. 끊을게. 괜히 내가 이런 얘기했단 소리 하지 말고. 알았지? 형님은 급하게 전화를 꺼내셨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멍하니 창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죠. 1억이나 되는 돈을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들이다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일까요? 현실성이 없어서 쉽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한참에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저녁 안 차리고 뭐하고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남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됐죠. 당신 똑바로 말해봐. 나 방금 형님이랑 통화했거든. 근데 어머니 집 리모델링 한다고 당신이 1억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야. 괜한 변명할 생각하지 마.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라면서 뭘 그래. 뭐 언젠간 들킬 얘기였으니까 솔직히 인정할게. 그래. 나 엄마 1억 드렸어.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같이 모은 돈을 드릴 수가 있어? 그 돈이 당신 거야. 솔직히 너 그동안 며느리 역할도 제대로 안 했잖아. 근데 그깟 돈이 대수야. 그리고 원래 네 돈이 내 돈 아니냐. 내가 이 집안 가장이잖아. 근데 내가 엄마 드리는 돈까지 너한테 허락 맡아야 돼? 지금 말 다 했어. 당연히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가장이면 네 맘대로 해도 되는 돈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집에서 놀다가 이제 좀 돈 번다고 유세 떠냐? 하여간 더럽고 치사하다. 나 2년 쉬었어. 내가 많이 쉬었으면 말도 안 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모은 돈이란 말이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네가 아직도 은행원인 줄 알아? 그때 나 너한테 설설기고 다녔지. 이젠 겨우 마트 캐시나 하는 주제. 뭘 그렇게 잘났다고 바둑바둑 우겨?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겨우 뭐라고? 하여간 그렇게 귀가 어두워서 어떻게 은행원했나 몰라. 지금 마트에선 딱히 클레임 없나?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나 같아도 너처럼 답답한 인간 못 참아줄 것 같거든. 남편은 제게 막말을 퍼부어댔어요. 남편의 얼굴, 표정, 말투가 전부 악마같이 느껴졌죠. 제가 일을 한다고 좋아했던 남편은 전부 가식이었던 걸까요? 겨우 마트 캐셔하면서 뭘 그리 잘났냐고 하냐는 말에 진심으로 소름이 끼쳤어요. 게다가 남편이 제 허락 없이 1억의 돈을 전부 시댁에 줘버린 것은 기정사실이었죠. 돈의 액수를 떠나서 제가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것이 시댁으로 들어갔나 생각하니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한 푼 두 푼 모이는 재미에 쓸 거 안 쓰고 아껴서 번 돈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돈을 홀라당 어머니한테 바치다니요. 게다가 남편 놈은 그동안 나를 어떤 취급을 하며 살았던 걸까요? 제 돈도 자기 거, 제가 가진 것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한테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왔다니 왜 이 인간이랑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그래, 나같이 답답한 인간이랑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나도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동안 애들 아빠라고 해서 참고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참아왔는지 모르겠어. 네 생각하면 몸에 사리가 나올 것 같거든. 아무래도 넌 구제불능 같으니까 이쯤에서 우리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낫겠다. 우리 이혼해. 뭐 이혼? 너 지금 네가 먼저 이혼을 한 말을 한 거냐? 어이가 없네. 해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이혼하고 싶었던 건 네가 아니라 나야.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지도 않지. 하던 일도 관뒀지. 그래 놓고서 시댁에 자랑일 하냐. 애견할 하나 없이 무뚝뚝하기만 한데 내가 네가 뭐 좋다고 이렇게 붙어있겠냐. 나야말로 애들 때문에 참는 거야. 알긴 알어? 그럼 잘 됐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거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 참아도 내가 더 참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시댁에 못했어도 당신이 우리 집에 한 것보다는 잘해왔거든. 너 이제 막 나가겠다 이거야? 어디서 허방한테 그따위로 말을 돌려? 너
지금부터 나한테 남편도 뭐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뭐가 어때서 그래? 와, 겨우 마트 캐셔로 일하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네가 이혼하자고 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예전이나 은행원으로 잘 나갔지. 지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거든. 아니, 오히려 내 쪽에서 두 팔 들고 환영이다 이거야. 그래, 문제 될 거 하나 없다 이거지. 그럼 조만간 이혼 신청서 보낼 테니까 그리 알아.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두 아이를 무조건 제가 지켜야 됐기 때문에 양권 다툼은 불가피한 일이었죠. 그동안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더니 이혼을 한다고 하니 애들 욕심이 생겼나 봐요. 절대 뺏길 수 없다고 아주 애를 쓰답니다. 그러면서 소송 중에 제 재산이 남편에게 공개됐죠.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숨기고 있던 재산이 있는데 그걸 남편이 알게 된 겁니다. 사실 몇 해 전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서러움을 토해낼 때 엄마가 생각하고 있던 일이 있다고 했고 그게 바로 아빠 재산을 증여하는 일이었거든요. 혹여 시댁에서 구박하고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큰 힘이 될 거라면서 상가 두 곳이랑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알아차린 거죠. 남편은 소식을 듣고서는 득달같이 제게 달려왔어요. 아니, 변호사가 알려준 재산이 정말이야? 당신 상가가 두 개나 있다며? 아니,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어차피 아빠가 관리해주고 있는 건물이다. 딱히 말 안 했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진작 건물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하겠어? 아니, 애초에 뭐하러 마트 캐셔일을 나뉜 거야? 그게 궁금해.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 있다고 부엌대기 취급하는 너나 어머니 때문에 일을 시작한 거야. 근데 뭐 건물이 있다고 말했으면 이혼 안 했을 거라고? 너 진짜 속물이다. 그렇잖아. 그럼 뭐하러 온갖 구박을 듣고 살았냐고. 나 참 이혼 소송 중에 재산 보고 나 진짜 기겁하는 줄 알았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구박하는지 안 하는지가 정해지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네. 재산도 그렇고 아이들 데려오는 거 내가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 당신도 들어서 알고 있지?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재산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수순 거 아니냐고.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이혼하자고 한 거 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그런 거잖아. 일부러 말했든 안 했든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너도 나랑 이혼하고 싶어 했잖아. 나랑 사는 거 끔찍하다며. 겨우 마트 캐셔나 하는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하냐며. 당신이 한 말 아니었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재산 좀 있다고 들붙고 싶어진 거야. 아서라. 나 당신이라면 이제 소름 끼쳐. 아무리 그래도 일부러 속이고까지 있어. 당신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알기는 해. 엄마가 이 얘기 듣고 뒷목 잡고 쓰러지셨다고. 그동안 철저하게 오래 속이니까 속이 시원했냐? 그래,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속이 시원하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진작에 내 재산이 얼만지 다 밝히고 어머니한테 일 다 시켜먹는 건데 말이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아냐, 이럴 거 아니지. 우리 이혼은 무효야. 이대로는 나 너랑 절대 이혼 못해. 구차하게 왜 이래? 당신이 아무리 이혼을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 이혼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야. 왜냐면 난 돈이 많고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소송 싸움에서 이기는 건 돈이 많은 쪽이거든. 이 불변의 진리를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모든 걸 알게 된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혼은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싹싹 비는데 그 모습을 보니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게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부어댔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사실 재산을 숨긴 건 어느 정도 의도한 바도 있어요.
알게 되면 남편이 죽어도 이혼 안 하겠다고 나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돈이 있다고 본인 마음 숨기면서 음흉하게 살면 되나요? 그래서 제 돈을 숨겨 남편의 속내와 어머니의 속내까지 모두 알고픈 마음도 있었죠. 처음에는 어머님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은 변하기는커녕 철저히 자본의 노예이신 분이셨어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잘 대해주셨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어머니도 남편에게 들어하셨는지 제게 쫓아와서 매달리셨어요. 그동안 구박했던 거 잊어달라고 하면서 네가 이렇게 돈이 많은 줄 알았다면 진작 잘해줬을 거라면서요. 그 말이 듣는데 그동안 숨겼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변함없이 이혼을 고수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던 건지 저한테 온갖 욕을 다 하시고는 떠나셨죠. 어머니 정말 가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더 서둘렀어요. 남편은 이혼 못하겠다고 버팅기긴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질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 둘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상가 월세만 받고 살아도 생활이 넉넉하긴 하지만 아직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과의 인연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게 제 생활에 활력소도 되고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키우는데 수월하니 저 혼자서도 돌보는 건 힘들지 않아요. 이혼을 하고서 건너 지인에게 들었는데 남편은 저랑 아이를 잃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제 돈 보고 눈 돌아간 남편은 본인 월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1억 천금을 누릴 생각에 큰 투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보기 좋게 망하고 지금은 월급 쪽에서 생활한다 들었어요. 돈돈거리시는 분이니 얼마나 제가 아까웠겠어요. 사실 제가 아니라 제 재산이 아까웠을 테지만요. 그리고 형님은 그런 어머니 보필하고 사느라 힘들대요. 지난번에 연락이 한 번 오긴 했는데 스트레스 받아 일까지 그만뒀다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 받아온 구박 이제는 형님이 받고 계시다네요.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변하나 봅니다. 어머님은 누굴 괴롭히지 않고서는 못 사는 분인가 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자존감 깎아먹으면서까지 시댁이랑 공존할 필요는 없다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도 부당한 일이 있으면 부당하다고 소리 높여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전 요즘에 다시 열심히 은행을 다니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 번 돈을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은행에 같이 가거든요.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할 때마다 애들 용돈도 같이 저금하라고 해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기쁨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거든요. 어릴 적 제가 아빠 손잡고 은행에 갔던 것처럼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축이라는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럼 전 오래도록 행복할 테니까 사연을 함께 해두신 분들도 다들 행복하세요. 모두들 감사해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디였습니다.